사회생활 하다 보면 밥값이나 술값 낼 때마다 뒤로 빠지거나 번번이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고, 쉽게 말하면 그냥 얻어먹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만 이제 돈을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돈에 인색한지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사실 상대방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고 그게 착한 거죠. 근데 착하기만 하고 돈을 안 쓰는 사람? 이건 좀 만날 때마다 이제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를 무시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릴 때 잘 살다가 크게 망했다거나 혹은 가족들의 어떤 불화 자체가 돈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수단이야 되는데, 성이 되면서도 굉장히 돈이 생존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좌우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고 돈이 굉장히 자기 삶의 비중들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려서 돈에 어떤 그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너무 성이 돼서도 이렇게 돈에 인색하시는 분들이 있죠. 상대방이 꼭 나를 무시해서일 수도 있지만 돈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만 이제 돈을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돈에 인색한지 이렇게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만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나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돈에 대한 인색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화된 어떤 특징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그것은 내 스스로한테 달려 있는 거죠. 밥값이라고 한다면 2번, 3번 살 수 있고 이 친구가 1번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친구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또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지하는데, 만날 때마다 번번이 내가 계속 사야 되거나 혹은 이 사람이 그럴 만큼의 어떤 경제적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한다면 그런 것은 내가 재고를 해봐야 되는데 그 재고에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밥값이나 술값 낼 때마다 뒤로 빠지거나 번번이 이렇게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고, 쉽게 말하면 그냥 얻어먹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손절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결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근데 그 반대쪽 측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을 잘 안 내는 사람과 이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온 사람이 있는 거죠, 상대방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인간관계는 항상 쌍방이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인간관계에서 나만 계속 밥값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상대방이 나쁘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또 뭐가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상대방이 계속 밥값을 안 내고 내가 계속 밥값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보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측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굳어져 버린 어떤 패턴처럼 온 거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만나면 항상 이 친구 위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메뉴, 그리고 돈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대뜸 저한테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친구는 팔짱을 끼고 이제 돼지갈비를 먹고 있고 고기를 굽고 자르는 것은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제가 또 계산을 하기 또 쉬웠겠죠. 제가 그날 스스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도 이제 팔짱을 낀 거예요. 집게를 내려놓고.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고개가 좀 탔죠. 제가 계속 팔짱을 끼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집게를 가지고 와서 이제 고기를 잘랐는데, 이 관계가 그렇게 된 것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속성도 있고요, 내 자신의 어떤 특성도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뭐 밥을 샀거나 이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불편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일찍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얘기를 했었어야죠. 조금 더 돈을 안 쓰는 어떤 친구가 있다면 내가 표현을 잘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처럼 집 근처로 왔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계속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혹은 내가 수입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사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고정관념들을 조금 더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갈수록 더치페이 하는 게 좀 더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관계라면 또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모임에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더치페이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자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문부터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착하다는 게 뭐냐, 이 기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사실은 따뜻한 거거든요. 선한 거고, 연민심, 공감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친절을 베푸는 거고요. 가짜 착함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정이나 애정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뭔가 어떤 친절을 베푸는 어떤 이런 부분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가 약해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주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착한 게 아니죠. 그래서 착한데 그러면 돈을 안 쓴다? 저는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전전이 이제 있어도 안 쓴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사실 상대방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고, 그게 착한 거죠.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관심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걸 쓰게 돼 있는 거고,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하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돈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기꺼이 시간과 관심들을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착하기만 하고 돈을 안 쓰는 사람, 이건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흔히 이제 시간은 돈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결국 시간을 모아놓은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아마 시간은 돈이다에는 동의를 많이 하지만 인생은 돈이다라고 한다면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것은 맞죠. 근데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돈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돈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차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돈으로 이제 환심을 좀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돈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무언가를 이제 주고 싶어 하죠. 그게 보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이나 물질 같은 거죠. 내가 뭐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밥을 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돈이나 물질을 베푸는 것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관심이나 배려 같은 거죠. 내 마음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또 공감을 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경청을 하고 배려를 해주고 내 마음을 주는 거. 인간관계에서 결국 그 사람이 얼마큼 나한테 중요하느냐는 요 세 가지를 얼마큼 상대방한테 내가 쓰고 있느냐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특히 상대방이 나를 뭔가 불편하게 하는 어떤 행동이랄지 어떤 말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 둘 사이에서는 그 별명을 불러도 돼요. 내가 얼굴이 크다고 해서 얼굴이 큰 어떤 별명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그 별명을 나는 부르는 건 너무 싫다.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겉으로만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면 더 화가 나죠.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를까,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3번 정도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히 습관이 많이 된 행동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내려놓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나요? 내가 한 번 이야기하면 너는 바로 알아듣고 바로 바꿔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 내 습관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이한테 너 내가 한 번 이야기하면 밥 먹으러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바뀔 리는 없겠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180도 바뀔 거라는 그 기대는 성급한 기대이고요. 다만 내가 분명하게 상대방한테 그런 걸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너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짓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내가 정말 차분하고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거고 그걸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걸 의미하죠. 그 친구와의 관계는 재고를 해봐야 되고요. 조금씩 조금이라도 뭔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 뭔가 조심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인의 대화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차분하게 얘기하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거슬리는 행동이 있다면 그게 나를 왜 힘들게 하는지를 좀 더 설명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대안적인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죠. 예를 든다면 연인 간의 관계인데 길거리에서 내 엉덩이를 만지거나 뭐 엉덩이를 톡톡거린다거나 그게 나는 굉장히 불쾌하다. 그러면 엉덩이 만지지 마, 엉덩이 톡톡 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킨십을 원하는 것 같으면 나는 엉덩이를 톡톡 치는 건 별로 안 좋고 손을 잡고 가는 거 혹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는 게 좋아라고 내가 원하는 스킨십을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당신이 나를 존중한다고 난 느낄 수 있어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2번, 3번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가깝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잘 아는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쉽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상대방이 좀 힘들 때 잘 아는 사이에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면 그런 힘든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자꾸 이제 충고나 조언들을 하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니야.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지. 그럴 때는 집에 있지 말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경험에 갇혀서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또 이런 시도를 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실 예의라는 것들을 우리가 차리죠. 근데 가까운 사이에서는 이제 사실은 예의를 잘 차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편하게 행동하고 편하게 이제 말하는 거. 물론 이게 사실은 가까운 사이의 어떤 지표입니다. 편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 보이는 건 괜찮은데 그게 이제 너무 도가 이제 지나쳐서 가장 문제가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점을 지적하거나 험담을 하는 경우. 배우자 관계랄지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죠. 가까운 사이에서도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말, 지켜야 될 어떤 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 특히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말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들은 결국은 이해심이 발달돼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한테 잘 이해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2가지가 균형이 될 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잘 표현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걸 발달시켜 하는 게 우리 성인의 인간관계,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